(5년간) 골 한 개도 못 넣은 XX. 탭. 승리 이후 토트넘을 꺾기 위한 다음 시즌 목표 공개. 손흥민 영입 선언으로 현장 기자들이 급기야 발칵 뒤집히는 충격의 현장.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리그가 세계 5대 리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사이먼 체드윅 프랑스 스키마 경영대학원 교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알나스르에 이어 카림 벤제마, 아리티아드가 사우디 리그에 합류했다. 프랑스 대표팀 출신 수비형 미드필더 은골로 캉테, 첼시도 조만간 아리티아드 유니폼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오일머니를 앞세워 전세계 베테랑 스타 플레이어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사우디가 세계 축구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 사우디 국부펀드 PIF는 이달 5일 한국 시간 호날두가 뛰는 알나스르와 벤제마를 영입한 아리티아드를 포함해 알힐랄 알아흘리 등 자국 4개 팀의 지분 75%를 동시에 확보하는 프로젝트를 출범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달 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PIF는 4개 구단의 팀당 3명씩 총 12명이 세계 정상급 선수를 사우디 리그로 데려올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시작은 호날두였다. 알나스르는 지난해 12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에서 뛰던 호날두와 2억 유로, 약 2,800억 원 위 연봉 계약을 체결했다. 아리티아드는 최근 1억 유로, 약 1,400억 원 위 연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벤제마 영입에 성공했다. 미국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한 리오넬 메시가 최근 알힐랄로부터 제안받은 연봉은 4억 유로, 약 5,600억 원로 알려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퇴물급 선수들에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 같지만 사우디의 목표는 확실하다. 중동 뉴스 전문 채널 알자지라는 사우디 리그는 현재 1억 2천만 달러, 약 1,500억 원 위 수익을 2030년까지 4억 8천만 달러, 약 6,1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고 리그 가치 역시 8억 달러, 약 1조 200억 원에서 21억 4천만 달러, 약 2조 7,300억 원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사우디 리그는 이미 호날두 영입으로 해외 방송 중계권을 수십 개 체결했다. 유명 선수들을 통해 티켓과 관련 상품 등을 판매하고 스폰서를 유치해 리그 전체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30년 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 유치를 노리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메시를 영입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스타 플레이어를 향한 사우디의 욕심은 끝이 없는 듯하다. 루카 모드리치, 레알 마드리드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바르셀로나, 네이마르, 세르히오 라모스, 이상 파리 생제르맹 등도 사우디가 눈독 들이는 스타들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 토트넘도 사우디의 영입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이 내년 사우디 구단들의 타깃이 됐다. 이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흥민의 사우디행이 현실성 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스포츠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PIF는 이미 골프계에서 불가능할 줄 알았던 일을 가능하게 만든 이력이 있다. 1년 전 리브 골프를 출범해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와 전쟁을 펼쳤던 PIF가 최근 리브와 PGA 투어의 합병을 이끌어낸 것이다. 리브 골프의 시작도 오일머니를 앞세워 필 미컬슨, 브룩스 캡카, 더스틴 존슨, 이상 미국, 세르히오 가르시아, 스페인 등 세계적인 남자 골프 선수 영입이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사우디 리그가 축구계의 판도를 또 어떻게 바꿀 것인지도 지켜볼 일이다. 2. 황당 편파 판정 소림 축구에도 이겼다. 황선홍호. 중국 원정서 3에서 1완승. 중국의 거친 파울도, 중국 심판의 황당한 편파 판정도 현격한 수준차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황선홍호가 한 수위의 기량을 과시하며 중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적지에서 완파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24세 이하 U20 축구대표팀은 15일 오후 7시 한국 시간
중국 진화 스타디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평가전 원정 경기에서 중국의 3에서 1완승을 거뒀다. 이날 한국은 와일드카드 25세 이상 선수 없이 24세 이하 선수들로만 대표팀을 꾸린 반면 아시안게임 개최국인 중국은 와일드카드 3명을 모두 선발로 내세워 총력전을 펼쳤다. 전반은 0에서 0으로 맞섰으나 후반 들어 한국이 순식간에 승기를 잡아내면서 승전골을 울렸다. 특히 한국은 경기 초반부터 상대의 거친 파울에 시달려야 했다. 전반에만 송민규, 전북현대가 2차례나 쓰러져 고통을 호소해야 했을 정도였다. 급기야 후반엔 엄원상, 울산현대, 이 부상으로 교체되는 악재까지 더해졌다. 심지어 경기를 진행한 중국 심판진의 황당한 편파 판정에도 시달렸다. 실점 장면 직전 공이 골라인을 한참 벗어난 뒤 크로스가 올라왔는데도 그대로 실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황선홍호는 이른바 소림축구와 편파 판정에도 굴하지 않고 완승을 거뒀다.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인 황선홍호는 현지 적응 등을 위해 중국과 평가전 2연전을 치르고 있다. 오는 19일 오후 8시 35분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한국은 천성문, 인천 유나이티드을 필두로 송민규와 고영준, 포항 스틸러스, 양현준, 강원 FC, 이선에 포진하는 4-2-3의 1전형을 가동했다. 정호연, 광주 FC, 과 김봉수, 제주 유나이티드, 가 중원에 포진했고 이태석, FC 서울, 과 이재희, 서울 이랜드, 이한범, 서울, 황재원, 대구 FC, 이 수비 라인에 섰다. 골키퍼는 이광현, 강원, 이 지켰다. 전반은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도 중국의 밀집 수비에 막혀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전반 6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한범이 방향을 살짝 바꿔 상대 골문을 위협한 이후 전반 중반까지는 상대 수비에 고전하는 모습이었다. 그나마 전반 중반을 향하면서 조금씩 상대 빈틈을 찾았다. 그러나 송민규의 중거리 슈팅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고 정호연의 침투 패스를 받아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찬 슈팅마저 수비에 맞고 굴절돼 결실을 맺지 못했다. 결정적인 기회보다는 오히려 상대의 거친 태클에 선수들이 시달려야 했다. 송민규는 뒤에서 태클을 가한 상대에 넘어져 고통을 호소했고 고영준도 무릎을 가격당해 쓰러졌다. 그러나 경기를 진행한 중국 심판은 중국 선수에게 경고 1장을 주는데 그쳤다. 후반 시작과 함께 황선홍 감독이 승부수를 던졌다. 엄원상과 정우영, 프라이부르크 등 공격 자원이 크게 바뀌었다. 정우영은 후반 4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시저스킥을 시도하는 등 활발하게 상대 수비를 흔들었다. 후반 6분부터 릴레이 골이 터지기 시작했다. 김봉수가 하프라인에서 롱패스를 건넸고 엄원상이 수비 뒷공간을 완전히 허물었다. 골키퍼 키를 넘기는 절묘한 슈팅으로 균형을 깨뜨렸다. 이어 3분 뒤엔 정호연의 침투 패스를 받은 엄원상이 왼발 슈팅으로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후반 16분 정우영의 환상골까지 터지며 점수차를 벌렸다.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그는 가운데로 파고들다 과감하게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 골망을 시원하게 흔들었다. 순식간에 3골 차로 벌어지자 중국 심판의 황당한 판정이 나왔다. 반격에 나선 중국이 측면을 돌파하다 공이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선 뒤 크로스가 올라왔고 결국 문전에서 헤더골로 이어졌다. 그러나 중국 심판은 그대로 중국의 득점을 인정했다. 이날 경기는 주 부심 모두 중국인이었고 VAR은 가동되지 않았다. 이후 엄원상이 상대와 충돌한 뒤 쓰러지는 악재까지 발생했다. 결국 엄원상은 그대로 교체돼 경기를 끝냈다. 이날 멀티골뿐만 아니라 최근 소속팀 울산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던 더라스라린 부상이었다. 엄원상이 교체된 뒤 경기는 소강 상태로 이어졌다. 중국이 격차를 좁히려 애썼으나 한국 수비 집중력은 쉽게 흐트러지지 않았다. 반대로 정우영을 중심으로 한 공격도 추가골로 좀처럼 이어지진 못했다. 후반 40분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김태현의 헤더는 골대를 벗어났다.
경기가 막판으로 향할수록 한국은 주도권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치렀다. 중국이 압박을 앞세워 추격골을 노렸지만 역부족이었다. 경기 막판까지 중국의 거친 파울은 계속 이어졌다. 결국 주심의 종료 휘슬과 함께 경기는 한국의 3에서 1승리로 막을 내렸다. 3. 고교야구 노점일 외야수, 아버지만 못하다, 고. 이정우도 그런 소리 들었다. 좋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다. 하지만 아버지에는 미치지 못한다. 휘문고 이승민, 19은 고교 야구에서 손꼽히는 유망주다. 공, 수, 주에 걸쳐 모두 빼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툴 플레이어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는 적토마 이병규, 삼성 수석 코치, 위 아들이다. 아버지의 그늘이 워낙 크고 깊다 보니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아버지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다. A팀 스카우트 팀장은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다. 특히 파워히터형 타자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나무 배트를 쓰고 있지만 장거리포 능력을 갖고 있다. 멀리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아버지 이병규는 잠실구장에서 30홈런을 친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다. 주로 교타자로만 알려져 있지만 파워히터로서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승민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아버지 따라가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실망하긴 이르다. 이승민 이전에 야구인 2세로 이름 높았던 선수도 고교 야구 시절엔 아버지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프로 입문 후 꾸준히 성장의 길을 걸었고 이젠 누구도 아버지와 비교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정우도 고교 시절엔 아버지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버지가 워낙 대단한 선수였던 탓에 비교 불가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 하지만 이정우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땀을 흘렸고 이제는 아버지와 비교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이승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도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다. 아직 프로 레벨의 선수들과 맞부딪힌 적은 없지만 가능성을 가진 선수인 만큼 프로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아버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할 수 있다. 아버지가 워낙 대단한 선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평가가 따라붙는다고 할 수 있다. 정작 프로에 입문하고 난 뒤에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승민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을 뿐 아직 한계를 규정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이승민은 박채율과 함께 고교 야구 야수 노점일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금은 아버지의 전성기 시절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프로 입문 후엔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나무 배트를 쓰고 있지만 장타율이 0.591 이나 될 정도로 좋은 파워 배팅 능력을 갖고 있다. 이정우가 걸었던 길을 이승민도 걸어갈 수 있다. 모두의 평가를 뒤집고 최고의 선수가 될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만 못하다는 평가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만큼 앞으로 그런 평가를 뒤집으면 그만이다. 이승민이 KBO 레전드인 아버지를 뛰어넘어 리그를 평정하는 외야수로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